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소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수로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그를 통해 허근의 의미를 형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제로를 풀어봅시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해는 x는 이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루트 안에 음수가 있다는 것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만든 물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므로 우리가 현재 규정하고 있는 세상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수학에 적용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의 체계를 확장하여 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의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에서 확장된 완전한 수의 체계가 바로 복소수입니다. 잠시 역사적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허수의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것은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카르다노였지만 그 후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에 의해 이러한 허수에 상상의 수란 뜻을 가진 이미지너리 넘버가 붙여졌고 18세기에 들어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에 의해 허수의 기본 단위로서 i 이퀄 루트 마이너스 1이 매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복소수 체계가 정립된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수를 확장하여 어떻게 복소수를 정해야 했는지 알아봅시다. 왼쪽 그림을 보면 하나의 직선상에 정수와 유리수, 무리수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실수를 모아 이으면 그것은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1차원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라는 허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실수를 나타내는 직선상에는 나타낼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3차원 생물인 사람은 4차원의 것을 볼 수 없듯이 1차원의 입장에서는 2차원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용하여 허수를 1차원 직선상에는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 2차원으로 수의 영역을 확장해 봅시다. 즉,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허수축을 추구하여 확장된 2차원 평면이 바로 복소수를 나타내는 복소평면입니다. 복소수는 실수가 확장된 2차원 수이므로 당연히 1차원 수인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평면상의 수인 허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허수입니다. 이때 허수를 의미하는 상상의 수, 이미지너리 넘버는 1차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지 존재하지 않는 가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허수가 복소수의 영역에 위치하는 2차원 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차원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실수의 계산 방법에만 익숙합니다. 그런데 복소수는 2차원 수이므로 각 연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수에서 확장된 수이므로 기존 실수의 연산에 대한 체계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확장하여 만들어진 복소수는 2차원 평면상의 한 점 A, B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복소수도 기본적으로는 실수와 같이 사칙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수이므로 A 플러스 BI 형식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수를 의미하는 형태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하여
각 연산의 규칙 또한 확장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소수를 실수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의로 확장된 복소수가 실수가 가지는 모든 성질을 만족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실수에서 이지껏 행해졌던 모든 사칙 연산이 자유롭고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확장의 목적에 따라 각종 연산의 결과 또한 정의된 수위 체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8세기 말 가우스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 불리우는 임의의 n차 다항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복소수해를 가진다 를 증명함으로써 복소수를 벗어나는 해를 가질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 증명은 복소수가 비로소 완전한 수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현대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가 가져야 하는 기본 성질을 규명하는 방법으로는 수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요건별로 각 집합이 가지는 성질을 분류한 고난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분류단계가 올라갈수록 각종 연산이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실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 이중 최고 상위 단계인 최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장된 복소수 또한 이러한 최애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소수 연산에서의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한 정의. 임의의 복소수 재단 Z에 대하여 재단이 A 플러스 BI이고 Z2가 C 플러스 DI일 때 덧셈 연산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재단 플러스 Z는 실수부 A 플러스 B와 허수부 C 플러스 D를 가집니다. 그리고 곱셈 연산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재단 곱하기 Z2는 실수부 AC-BD와 허수부 BC 플러스 AD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의된 연산규칙에 기반하여 체를 이루기 위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요건은 연산에 대해 닫혀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다라는 용어가 생소할 텐데 이는 연산의 결과 또한 정의된 범위 내에 존재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요건은 각각의 연산에 대한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째는 각수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측 박스에 표현되어진 것처럼 임의의 복소수에 대하여 위의 6가지 요건이 성립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소수를 이용하여도 우리가 아는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뺄셈 나눗셈은 여건을 이용하면 덧셈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 연산의 내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2차원 평면상에서 각 연산의 실질적인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 연산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는 1차원 수이므로 실수 연산은 실수를 나타내는 직선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의 방향은 단지 앞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덧셈 연산 1 플러스 2는 1의 위치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위치킨 위치, 즉 3을 가리키며, 곱셈 연산 3 곱하기 2는 3의 위치에서 현재의 크기를 2배만큼 확대시킨 위치, 즉 6을 가리키며, 음수배 연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의 위치에서 방향을 180도 바꾸어 기준점 0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 즉 마이너스 3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존의 실수 연산을 확장된 복소수 평면에서 바라보면 녹색 점선에 네모 박스로 표시된 실수축을 나타내는 직선 위에서만 일어나는 연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복소수 연산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복소수 연산은 2차원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앞뒤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의 복소수에 허수부가 제로인 복소수, 즉 실수를 곱한 연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실수배 연산은 왼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평면상에서 기존의 복소수가 가지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방향이란 기준점인 원점과 기존의 복소수 Z1이 이루는 반직선의 방향을 의미하며, 양의 실수를 곱했을 때는 원래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 크기, 즉 균점으로부터의 거리를 k배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입니다. 일사분면 좌표의 그림을 살펴보면 재단에 대해 같은 방향에서 크기를 2배한 Z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은 원래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것, 즉 같은 직선상에 위치하지만 반직선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3, 4분면 좌표의 그림을 살펴보면 재단에 마이너스 1을 곱하였는데, 이는 같은 직선상에서 방향을 반대로 바꾼 후 크기를 2배한 Z3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의 복소수에 실수부가 0인 복소수, 즉 순허수를 곱한 연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순허수배 연산은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평면상에서 기존의 복소수가 가지는 방향을 90도 회전시킵니다. K가 양수일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후 그 크기를 K배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이고, K가 음수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후 그 크기를 K배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입니다. 화면상의 그림은 재단에 i를 곱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방향을 바꾼 Z2를 표시하고 있고, 다시 Z2에 2i를 곱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방향을 바꾼 후 크기를 2배한 Z3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원래의 Z1에 대해 직선의 반대 방향에서 크기를 2배한 Z3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왼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Z1에 마이너스 1을 곱하여 만들어진 Z3의 위치와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Z1에 i를 곱하고 다시 2i를 곱해서 만들어진 2i 제곱 이퀄 마이너스 2인 연산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른쪽 아래 그림에 1에 i를 곱하여 순허수 i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i를 곱해 실수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는, 즉 i제곱 이퀄 마이너스 1임을 나타내는 순환 과정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란 정의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에서 일반적인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이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덧셈 연산입니다. 왼쪽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임의의 두 복소수 재단 Z2에 대해 덧셈 연산, 재단 더하기 Z2의 결과는 두 복소수가 이루는 선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 끝이 가르치는 지점 Z3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곱셈 연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임의의 복소수 재단 Z2에 대해 곱셈 연산 재단 곱하기 Z2의 결과는 한 복소수가 이루는 선분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다른 복소수가 이루는 선분의 각도만큼 방향을 회전시킨 후 그 선분의 크기만큼 확대 축소시켜 만들어지는 선분의 끝이 가리키는 지점 Z3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각 연산에 대해 복소수의 임의의 값을 넣어서 대수적으로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좌표상에 표시하여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전 수학책을 참고하여 극좌표, 상학함수, 행렬을 공부한다면 이 과정을 대수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복소수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드무아브르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 전자기억학의 기본식인 맥스웰 방정식, 양자역학의 기본식인 슈레딩거 방정식, 모두 무척 중요한 방정식들입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어도 각 식에 허수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복소수의 정립은 맥스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등의 태동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각종 파동현상 및 양자역학의 연구 등 한 차원을 넘어서는 현대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특히 파동 계산을 해야 하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이 그 대표적인 수혜자들입니다. 사실 복소수가 정립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휴대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하죠? 마지막으로 시작 부분에 소개되었던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의 허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실수를 복소수로 확장함에 따라 어떻게 형성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함수식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정의역을 실수 2차원에서 복소수 2차원으로 확장하면 함수값도 2차원이 되므로 전체는 4차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 그래프를 3차원 공간에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수값이 실수가 되는 범위로 한정한다면 y가 2차원이 아닌 1차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3차원 공간상에 그 내용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0인 복소 평면과의 교점으로 위 2차 방정식을 형성해 보려 합니다. 이 함수식은 xy 평면에서는 좌측 상단 그림에 있는 포물선 그래프를, yz 평면에서는 우측 상단 그림에 있는 포물선 그래프를 이루게 되므로 이를 3차원 공간에서 합치하여 표시하면 화면의 가운데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두 포물선이 서로 수직으로 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3차원 그래프가 복소 평면을 이루는 xz 평면과 이루는 교점이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나타난 대수적 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연했던 허근에 대한 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복소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